안녕하십니까.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자, 먼저 항상 하는 거죠. 주의사항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정 소장의 종목 리뷰는 추천 종목이 아니며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돋보인 주요 종목을 정 소장의 시각에서 재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의사항 한번 읽어봤고요. 자, 오늘 지금 종목 리뷰는 이틀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022년 1월 1일이고요.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호랑이의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께서 마음껏 받으셔가지고 개인들의 계좌가 호랑이의 강력한 기운처럼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런 제 일보로 우리가 그 시황 정리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월요일 날은 어떤 종목들이 또 그 수익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신고가형 종목은 율촌화학, 브루콤, 그리고 한국정보공학, S넷, 유비벨록스, ISC, 파인테크닉스 등이 신고가형 종목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박스권 탈피형 종목은 동신건설, 인탑스, 유니캐스트, 그리고 또 네오위즈, DNA 링크, 그 다음에 드림텍, 신테카바이오, YMT, 샘CNS, 그 다음에 이렌시스 등이 제 이제 그 뭐랄까요, 시선에 걸렸다고 할까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이제 드디어 지난 12월 30일에 그 상승률 총계, 그러니까 지금 보시죠. 지금 현재 그 금요일 날 이제 새로 들어온 종목이 율촌화학을 비롯해서 이렌시스까지 17개 종목이고요. 뭐 당연히 금요일 날 종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익률은 0%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키워 볼까요? 키우면 좀 잘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지금 여기 시그네틱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리뷰한 이후로 지금 상당히 상승률이 지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킨스 전자나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써니전자도 지금 수익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숫자가 좀 그 지난 목요일까지 수요일까지는 숫자가 지금 상승률 총계가 마이너스라서 제가 조금 그러긴 했습니다만 제가 장담을 했습니다. 목요일 날 두고 보시라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30일 날 62%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중에 우리의 수익을 안겨주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종목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고 차트상으로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내재 가치적인 측면도 이렇게 정 소장은 이런 식으로 살펴보고 있구나. 이런 그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또 신규로 관심을 한번 이건 가져볼까? 그러면 좀 더 공부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리뷰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오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촌화학입니다. 율촌화학은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나와서 이게 이제 그 어떻습니까? 그 고점을 돌파하고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다음에 다시 눌림목을 주는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게 이제 그 옛날에 윌리엄 오닐인가요? 이 컵형.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시면 자 보시면 요렇게 컵의 형태를 띠고 여기 컵의 손잡이 형태. 그래서 이렇게 그 마치 그 우리 커피 잔을 보면 둥그렇게 이렇게 단면을 보면요. 둥그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커피 잔의 손잡이 부분 이런 형태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돌파를 하는 그런 거 모습인데요. 거래량이 지금 쪼끔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조정의 형태를 띌 수 있겠습니다만 전형적인 컵의 손잡이 형태를 완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촌화학 뭐 워낙 유명한 회사고요.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농심 계열사고요. 우리 신라면 아시잖아요. 신라면의 봉지라든지 그러니까 농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낵 이런 제품을 포장하는 포장 용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컵라면 같은 용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워낙 탄탄한 그리고 또 농심이 또 롯데 계열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계열이라기보다는 반계 회사라는 건 아시죠? 그 신경옥고 회장의 동생이죠. 예 그래서 그 농심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룹의 형태로 지금 뛰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회사하고 지금 율촌화학은 거기에 인제 계열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내재 가치나 이런 부분은 크게 볼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농심홀딩스가 지금 65%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용을 보면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4,800억 에서 5,000억 매출액 그다음에 5,200억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인제 지금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쪼끔 작은 게 흠인데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농심 그룹의 성장성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돌파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고 다시 이 부분을 눌림목을 줄 때 또 어떻 뭐랄까요? 눌림목 매수의 관점에서 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블루콤입니다. 블루콤은 지금 아주 깔끔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이 뭐랄까요? 바닥권은 아닙니다.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바닥권이라고 볼 수는 없고 조정의 형태 내지는 지금 3 개월 이상 옆으로 횡보하다가 지금 거기를 탈피하면서 거래량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러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어 선을 한번 그어 보자 그러면 1,500원 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가 발생한 그런 모습인데요. 위에 지금 물론 이게 좀 좁게 해 놔서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길게 해 놔 봐도 위에 고점이 여기 정도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 어 12,500원 정도 선이네요. 12,500원 선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종가상으로 보면 한 1,500원 정도. 그러면 약 한 1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일차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1차 목표의 입장에서 보면 한 15% 정도의 공간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보면 어떤 거래가 안 되어 있죠. 거래가 안 된 지가 3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렇다는 거 지금 단기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고 없다. 올라가는데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모였다가 수렴했다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는 방향.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동평균선 이 뭡니까? 볼린저 밴드라는 게 이렇게 좁아졌다가 좁아지면 이게 좁아지는 거니까 인제 '앞으로 안 움직일 거다.' 그게 아니고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그다음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방향성이. 근데 인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상승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쫓아가는 그런 형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활용 방법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번 봐야죠. 어떤 회사인지. 자, 지금 블루콤의 경우에는 730억 2018 년도에 이렇게 나오다가 급격하게 줄고 지금 다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2018 년도에 어떤 매출액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200억 억이니까요. 지금 139억 억에서 마이너스 돌다가 플러스로 돌아섰죠. 근데 사실상 좀 플러스 영업이익이 좀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턴어라운드는 턴어라운드인데 그다음에 이게 쭉 이 성장세가 이어지고 영업이익 수익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 블루투스 헤드셋, 스마트폰 부품
마이크로 스피커, 리니어 진동 모터 등을 인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보면 숫자상으로는 아직 쪼끔 더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 4 분기 실적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좀 소외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더라도 아마 이 정고점을 한꺼번에 돌파하려면 4 분기 실적이 나타나는 2월 중순경까지는 아마 시간,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니까 이러한 그 거래량과 함께 대양봉이 나타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볼까요?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자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기보다는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흐름을 한번 보죠. 지금 한 4천 원대부터 올랐으니까, 근데 작년 이후에 그렇게 크게 오른 부분은 없습니다. 좀 더 장기로 볼까요? 좀 더 장기로 보더라도 그렇게 뭐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고 급등의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좀 다시 좀 크게 보면 거래량은 크게 터졌습니다만 수급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마이너스가 봉이 크게 나왔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그 '적극적인 추격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보시면 1,700억, 1,600억, 1,800억, 그리고 600억에 이게 지금 분기별로 그런가요? 이 분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전체로 보면 최근에 2 분기, 3 분기가 좋긴 한데 3 분기가 다시 돌아선 게 좀 안타깝네요.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건 올해 들어서 지금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바로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인제 그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뉴스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면 뉴스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정보공학이고요. 지금 보면 화인텍, 네. 예, 컴퓨터 서버 스토리지 전산 장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사실은 어디다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성장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숫자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고 매출이 들쑥날쑥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격의 변동성도 큰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절매선이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이런 뭐 한 며칠의 하락으로 그동안의 상승폭 다 깨고 저점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형국을 보이거든요. 올라갈 땐 또 세게 올라가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숫자가 받쳐주지 않은 종목에는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손절매선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손절매의 기술적인 매매 패턴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양봉의 가운데선을 기준으로 놓고 가까이 오면 눌림목. 근데 인제 이게 워낙에 대양봉의 형태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갭상승보다는 이러한 대양봉의 형태가 어 뭐랄까요, 매물을 잡아먹고 올라갔기 때문에 황소가 나와서 고음의 어떤 그런 매도세를 이기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모양새가 좋지가 않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손절매선 라인을 걸어 놓고 그 손절매 라인을 하향 돌파한다 그러면 일단은 던지고 봐야 돼요. 던지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 기술적 매매에 치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000원 선을 기준으로 놓고 눌림목의 형태가 나오면 눌러 주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올라갈 때 또 2차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그 숫자 형태가 지금 만만치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 플레이를 해야 된다.
매매,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S넷입니다. S넷은 S넷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발생했습니다만, 역시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 뭐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10만 주 가까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금 장기적으로 볼까요? 주봉의 형태로 보면 주봉도 고점을 이렇게 놓고 만원 선을 놓고 그다음에 뭐 만원 선 잠깐 찍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였네요. 이건 숫자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기업 분석을 한번 보죠. 예, 역시 이게 매출액은 지금 증가를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못 수익성이 못 쫓아오는 거죠. 이게 사실상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매출액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 상승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 고정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판관 비용이 늘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랄까요? 업계의 경쟁력이 치열해지거나 아니면 강력한 어떤 경쟁자가 나타나서 치킨 게임을 벌이거나 그런 형태의 어떤 흐름을 보일 공산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역시 수급이 지금 받쳐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의 상승세는 크게 나타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턴어라운드 뭔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형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의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이 혹시 지금 뭐 이미 올라갔으니까 일단 먼저 지금 선반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인된 걸 쫓아가도 얼마든지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시장이 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지만 지금 싼 것들이, 그러니까 싸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적이나 매출액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주변에 종목이 없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만 지금 좋은 종목들이 널려 있는데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종목을 굳이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넷은 차트는 참 이쁘고 좋습니다만 일단은 받쳐주지가 않기 때문에 접근을 하더라도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종목을 볼까요? 유비벨록스네요. 유비벨록스도 지금 차트 모양새는 굉장히 좋습니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매수 신호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 지금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재밌는 부분이네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폭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거기를 갖다 부딪혔습니다. 이게 나쁘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부딪히고 밑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런 게 인제 나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게 수급이 받쳐주면서 거래량이 인제 좀 더 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걸 보면 이 1번 밑으로 떨어진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쪼끔 더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급격하게 이 볼린저 밴드의 축소가 커지면서 같이 주가가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내일이 중요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 이런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 눌림목이 오면 사야 될까요? 아니면 돌파했을 때 사야 될까요? 돌파했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건 눌러줄 때 사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눌러주면 어떻게 됩니까? 눌러준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 맞고 떨어진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20일 이동평균선이나 13일 이동평균선 방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기 고점을 잡을 공산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국면에서 쫓아가야 되는 것이지 축소되는 국면에서 쫓아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비벨록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이게 보면 보십시오. 지금 매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만 터져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밑으로 깔리는 거는 기다려야 됩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그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대양봉의 가운데를 놓고 눌러줄 때 사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눌러줄 때도 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비벨록스는 약간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 전략과는 다르다. 볼리벤저 밴드의 어떤 이게 줄어들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게 볼린저 밴드가 내일 이 갭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돌파 상승하면서 뭔가 이렇게 확산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ISC인데요. ISC도 이게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요것도 차트상으로 일단 먼저 점검을 하죠. 정고점을 그야말로 거래량 실리면서 뚫었어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유비벨록스도 가령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거래량 실리면서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이 쏠렸죠. 이렇게 돌파할 때 이런 걸 쫓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가 필요한 게 이럴 때 쫓아가는 거고,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가 확 줄어들었다가 어떻습니까? 돌파하면서 확대가 됐죠. 밑에도 지금 하단선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쫓아가는 겁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ISC 같은 건 쫓아갈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용을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1000억, 800억으로 줄어들었다가 그다음에 1200으로 늘어나고 작년에 늘어나고 올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성장률은 더 강력한데요. 매출액이 1200억에서 1400억, 한 1500억으로 한 300억 정도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폭이 점점 그러니까 뭐 계속 분기별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SC는 내재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할까요? 눌러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이전의 고점들 부분들도 있고요. 대양봉의 가운데선이 약 한 33,000원 정도 되겠네요. 33,5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눌려줄 때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익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 플러스로 돌아설 때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상승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뭐 하락하는데 뭐 공매도가 아니면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때 추격해서 또 추가적인 매수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 파인테크닉스입니다. 예. 파인테크닉스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저는 좀 사실 파인테크닉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 정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거래량 실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뭘 가지고 따지는 거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자 보십시오. 마이너스 180억에서 지금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매출액은 비슷했습니다만 영업이익 돌아섰고요. 그리고 작년에 매출액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3분기에만 작년 전체 매출액이 나타나고 작년 전체의 이익보다 한 분기에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이후에 어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기업 분석의 어떤 숫자가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십시오. 여기 이게 턴어라운드 종목인 겁니다. 2018년도에 마이너스였으니까 2018년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2018년도가 여기 그냥 그야말로 지지부진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2019년에 이제 돌아섰을 때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80억으로 매출액은 그대로였지만 영업이익이 80억으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돌아설 때 주가는 지금 뭐 1,000원대에서 지금 4,000원까지 한 서너 배 올랐습니다. 이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굳이 돌아서지도 않은 거를 미리 들어가서 주가만 오른다고 보초 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 이제 파인테크닉스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 1년의 실적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고점을 돌파하는데 사실상 무리가 크게 없다. 파인테크닉스는 지금 내장 힌지에 관련된 폴더블 관련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블 지금 휴대폰이 내년에 올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매출액이, 그러니까 판매량이,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의 추가적인 성장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눌러준다 손 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보자. 신고가 나타낼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파인테크닉스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신건설 보겠습니다.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테마주인 것 같은데요. 지금 57,000원 이후에 쭉 거의 한 반토막 났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거래량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예. 어떻게 보면 하단의 박스권을 지금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량 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모습인데 내재 가치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인데 매출액이 지금 350억이니까 이게 뭐 좀 어렵네요. 이게 아마 정치 테마주 아닌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인제 정치 테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라서 제가 쳐다보지도 않지만 뭐 그걸 뭐 이렇게 카운트하거나 정보를 이렇게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부분은 차트상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상으로 지금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숫자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차트 공부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손절매 관점을 정확하게 기준선을 정해 놓고 어 굳이 길게 보유할 필요가 없다.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면. 그래서 물론 상승하는 거를 미리 팔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적정한 수익률이 나오면 우리가 잘라서 들어가고 잘라서 매도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뭐 내재 가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종목에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며칠 전부터 인탑스입니다.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자, 쭉 옆으로 기다가 딱 돌파를 하고 또 쭉 옆으로.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 지금 3만 원 선과 3만 1,000원 선 부분을 이렇게 이 하루가 없다면 보십시오. 이런 게 기간 눌림목입니다. 기간 조정인 것이죠. 지금 이 봉의 고점, 그러니까 이 고점이 아니라 봉의 종가를 어 침범하지를 뭐 살짝 침범을 했습니다만 거의 바로 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간 조정의 형태예요. 이런 차트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차트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관심 종목에다 우린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그 관심 종목에 인탑스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이번에 지금 들어온 거죠. 예전 관심 종목이었네. 그러니까 인제 이게 지금 방송용으로 지금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새로 세팅을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거 예전부터 제가 관심 종목으로 이미 인제 제 입장에선 이때부터 뭐 그 돌파를 하면서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도 거래량이 쪼끔 작기는 합니다만 이게 오늘이 아니죠. 자, 금요일 날 거래량이 다시 터져 주면서 지금 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눌림목일 때 한번 매수를 했다가 돌파하면서 추가 매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죠.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도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자,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기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240일 이동평선, 장기 이동평선, 누구는 뭐 이런 거 보는 사람은 뭐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투자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200 이런 장기 이동평선 한 번에 돌파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는 것과 본인이 안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다른 안 보는다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런 것을 하나의 기준선으로 놓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240일 이동평선이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하다 이제 드디어 뚫었습니다. 뚫고 올라가고 거래량 충분히 발생했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수급이 쫓아와 지고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한 뭐 물론 굉장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기존에 평소보다 훨씬 많이 샀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양봉이 날 때마다 거래량이 늘고 죄송합니다. 대양봉일 때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0일 이동평선이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지금 15,000원 선이 있죠. 15,000원 선이 인제 고점입니다. 그 1 년의 고점이죠. 이런 부분들을 공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숫자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이런 부분이 지금 유니캐스트도 어떻습니까? 매출액 성장성은 지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못 쫓아오고 있었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근데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1 년에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영업 레버리지가 인제 시작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인제 넘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한 3,500억 에서 4,000억 사이를 인제 넘어서니까 그다음부터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도 들어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숫자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차트에 우리는 탑승을 해서 그야말로 안전하게 어느 순간까지 같이 가면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현재의 어떤 흐름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 굳이 기준선을 말씀을 드리면 11,700원, 11,600원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면 사고 돌파를 하면서 이 고점을 벗기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2 분할, 그다음에 인제 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 3 분할, 4 분할 이런 식으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네오위즈. 네오위즈는 네오위즈 홀딩스와 네오위즈가 있었는데요. 요게 인제 너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어 이제 지금 일봉이죠. 예, 일봉. 지금 인제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 그러니까 그동안에 돌파 못했던 고점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2,5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2,500 원들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돌파를 못하다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7,6만 주 정도 샀네요. 7,6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들은 뭐 한 1만 주, 11,000주 정도 들어왔는데요. 자, 이런 걸 보시면 그동안에 두드려라 열린 겁니다, 지금. 두드리고 나니까 열린 거예요. 볼린저 밴드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여기 보십시오. 좀 더 키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여기인데 이게 지난 목요일 날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돌파를 하면서 더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급격하게 확대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이 늘어야 그거를 돌파를 하면서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차트에서 인제 뭐 볼린저 밴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봉의 형태가 일단은 이렇게 대양봉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늘고 그다음에 수급이 받쳐주면 일단 한 60에서 70% 정도는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숫자가 받쳐주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70% 80% 그 이상 10% 20% 정도의 추가적인 믿음이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랄까요? 그다음에의 흐름들이 어떻게 저점을 지켜주느냐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의 뭐 100% 라는 건 없으니까 90%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매출액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 다만 올해가 지금 조금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뭐 '추세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또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단기적인 흐름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매 그 고점이죠. 여기에 단기적으로 한 4만 원에서 4만 원에서 4만 한 2,500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단기 1차 목표로 정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4,000원 정도 되니까 약 한 10% 정도 1차 목표를
10% 정도로 놓고 일단 하고 그다음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뭐랄까요? 그다음에 행보를 조정하는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DNA 링크입니다. DNA 링크도 지금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기간 조정은 지금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쪼끔 부족하네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쪼끔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지금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지금 240일 이동평균선 부딪혔죠. 그리고 또 여기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5,300원. 그러니까 5천 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뭔가의 등락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파할 때 잘못하면 단기 고점에 물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눌러줄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 보면 이때 지금 조금 더 확대를 해 볼까요? 이때 거래량, 이때 여기 지금 돌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래량이 컸으니까 지금 여기에 이 전체를 하나의 봉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선은 한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4,250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눌러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 4,500원, 4,250원 정도의 그 이 기준선을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밑꼬리로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인제 요런 부분들을 하고 몇 번에 걸쳐서 아마 부딪혀야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비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갔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수렴을 좀 해야 되니까요. 장기 이동평균선과 인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자, 기업 분석을 한번 보면 역시 이게 숫자가 안 받쳐주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제가 인제 지금 전략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숫자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뭐 그렇게 이렇다 할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지금 분기 매출이 3 분기 매출이 68억 이고 영업이익의 마이너스가 상당히 줄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제 턴어라운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숫자적으로 뭐가 크게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4 분기를 4 분기 실적 보고 나서 접근해도 된다. 그래서 DNA 링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켜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숫자를 한번 보고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전략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다 보니까 약간의 헷갈림이 있습니다. 자, 드림텍 볼까요? 드림텍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사실 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중요한 선이 약 한 21,000원에서 21,250원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이 영역대를 돌파를 못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거래량이 쌓였는데 사실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숫자를 한번 볼까요? 숫자를 먼저 보죠. 자, 이 회사는 지금 그 나무가라고 해서 나무가가 어떤 회사냐면 지금 지문 인식 시스템 그리고 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거를 그 그러니까 드림텍 자체의 캐파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회사를 인수해서 매출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제 요런 부분들은 약간 다르다고 했는데 본인이 늘어났으면 이를테면 이게 이렇게 급격한 매출액 성장을 주가가 반영을 했을 건데 본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를 인수했다는 거예요. 인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금 매출액 인식이 계열 회사의 연결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별도로 보면 사실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인제 여기서 지금 수익성이 좋아지는 게 보이죠? 그렇지만 연결을 해서 자회사하고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지금 변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300억 벌었는데 이 300억을 지금 한 분기에 벌었지 않습니까?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인제 어떻게 보면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바닥권을 충분히 다졌고요. 지금 9,500원 정도가 바닥권이고 그리고 여기 인제 단기적으로는 13,300원 정도의 어떤
단기 고점을 인제 돌파해야만 인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인제 이륙했습니다. 인제 상승을 인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니까 드림텍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눌림목 매매, 추격 매세 매매 다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중간선을 보면 11,700원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밑으로 눌림목 조정을 보일 때 매수, 그다음에 돌파할 때 또 추가적인 매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신테카 바이오도 지금 어떻습니까? 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옆 한 번 양봉 보이고 옆으로 흐르거나 눌림목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양봉 보이고 갭상승의 양봉 보이고 그다음에 옆으로 기었다가 또 대양봉 나오고 또 한번 눌러 줬다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중요한 부분은 거래량이 이때보다 지금 거래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보인 다음에 그다음에 조정을 보이는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상승한다고 쫓아갈 게 아니라 좀 눌러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볼 때는요. 그리고 또 숫자를 한번 보죠. 자,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근데 이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바이오 벤처 이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지금 계속 나오던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숫자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바이오주 한번 해 가지고 기술 수출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야 뭐 잡을 기회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계속 상승 흐름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르고 눌러주고 오르고 눌러주고 이런 것들은 아직 이렇게 숫자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제가 뭐 꼭 보수적인 투자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는 우리가 아무리 지금 성장성이라든지 지금 당장에 어떤 뉴스가 많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그다음에 확인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테카 바이오는 뭐 구경하자, 구경.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경하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YMT 보죠. YMT는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정고점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고요. 그렇지만 자체 거래량은 적지만 일단 기존에 나왔던 거래량보다는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수급이 지금 안 따라오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급이 안 따라온 경우에는 우리가 어 적절한 손절매 기준을 놓고 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매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오늘은 볼린저 밴드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볼린저 밴드에, 그러니까 상승이다 그러면 하락 밴드의 방향성이라든지 움직임이 중요하고요. 상승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락이다 그러면 또 상승 밴드 위에 어 상단 밴드의 어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 주가 자체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단 밴드는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하단 밴드는 멈춰 있죠. 진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 하단 밴드도 이게 폭이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볼린저 밴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확 이 폭입니다, 폭. 폭이 줄었다 늘어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증폭이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어야겠죠. 그럼 여기서 줄어든다는 개념은 무슨 소리냐면 고점 맞고 상단 밴드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눌러줄 때 사면, 잘못하면 어떨까요? 이게 오히려 단기 고점 잡을 공산이 큰 거예요, 이런 측면에. 이게 오히려 올라가면서도 요 하단 밴드가 확대가 돼야 되는데 확대되기에는 지금 폭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져야 커지면서 어떻게 늘어나는데 이게 좁아지지 않고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벌어져 있으니까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줄어들면 결국은 주가는 맞고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맞고 떨어지는 거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시간적인 측면에서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숫자를 보면 숫자는 매출액은 지금 늘어나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60억 짜리를 곱하기 4를 해도 4 6에 24 240억 인데 240 억이면 뭐 그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뭐 상승을 어 그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예측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지금 안 쫓아오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관심 종목으로 넣고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샘CNS입니다. 샘CNS.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급증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수급이 지금 들어왔죠. 그렇다 그러면 일단 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일정 부분 안심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떤가요? 고점은 돌파를 했고 인제 그 내용을 한번 보죠. 숫자를 보면 이게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성장성이 지금 충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7억, 37억 그러면 74억 입니다. 74억 이니까 반분기 만에 74억. 작년에 영업이익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가적인 그 흐름은 상당히 좋으나 자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3,500억 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매출액은 한 400억, 500억 정도 되겠네요. 500억. 500억 이면 지금 PSR로 따져도 500억 으로 따지면 7 배입니다. 7 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살짝 그 뭐랄까요? 고평가. 그러려면 고평가가 아니려면 매출액 성장률이 이것보다 훨씬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어떤 매출이나 내년의 이익을 땡겨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의 이 정도 성장성을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 3,500억 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강력한 상승을 계속 이어가기 갈 거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또 그거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지금 올해 5월 달에 지금 상장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8,500원 수준을 상향 돌파하기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500원 여기 인제 고점인 한 뭐 만 원, 뭐 맥시멈으로 해 봐야 만 원입니다. 그러면 맥시멈 올라간다 그러면 3,000 원이니까 지금 현재 7,000 원이라고 보면 한 40% 정도 되겠네요. 74, 28 하니까 사 40 한 2-3% 42-3% 정도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맥시멈 얘기인 거고 8,500 원으로 따지면 1,500원 정도 되니까 한 2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자체는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수급이 쫓아와 있으니까 한 15% 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 수익률을 놓고 단기 플레이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종목이네요. 이렌시스 한번 볼까요? 자, 이렌시스는 지금 아주 뭐랄까요? 전형적인 상승 패턴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3,200원 선 고점이죠. 계속 한 번, 두 번, 여기도 뭐 한 세 번, 그리고 네 번째에 지금 돌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거래량도 충분히 나와졌고 수급도 쫓아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이 들어온 모습이면 또 숫자를 한번 봐야죠. 숫자 보면 매출액이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80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니까 지금 이게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이 상승해야 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1,000억이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더블 올라봐야 2,000억입니다. 보안 솔루션 제품. 네네. 예, 생활 가전 제품 쪽이네요. 핵심 부품을 생활 가전 제품의 전기전자 부품 쪽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영업이익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긴 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괜찮네요. 영업이익률은 지금 보면 10% 가까이니까 부품 회사가 이렇게 10%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시가총액이 1,000억 밖에 안 되는 가벼운 종목이니까 추가 상승세는 가능하지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숫자가 매출액이 못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짧게 잡고 가야 된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최근에 어떤 고점이나 이런 흐름을 봅시다. 역시 인제 이게 4천 원을 돌파를 못 했어요. 그러면 한 500원 정도 남았으니까, 그럼 500 원이라고 하면 한 15% 정도. 15%, 쪼끔 더, 왜냐면 여기가 또 매물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의 흐름이 나와야 되니까,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단기적인 측면에서 4천 원 선을 맥스로 놓고 우리가 '차트 플레이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봉의 가운데까지의 어떤 그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 돌파할 때 또 추가 매수. 그렇지만 한 4천 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손절매 포인트, 그러니까 익절, 그러니까 목표 1차 목표가로 4천 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는 거를 목표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긴 시간을 지금 거의 50분 정도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을 했습니다. 내일 하루 더 휴일이 있으니까요. 제 방송 참고하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에 지금 음 웹캠을 놓고 여러분들께 얼굴 보여드리면서 방송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장비를 지금 아직 다 갖추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사위 채널 발전한 발전 지속적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